질문? 659번. 자, 일단 659번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식이 일단 있었죠. 그게 뭐야? 여기 둘, 여기 둘. 맞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식이? 5x 빼기 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3y 더하기 8이고 다시 마이너스 ax 더하기 3y 더하기 8이 10을 만족한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됐어요? 싹 다 좌변으로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a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4y가 8이다 라고 하는 식과 요것도 그대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3y가 2를 만족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똑같아야 돼. 다를 수가 없어. 저는 틀린. 왜 틀려? 왜 틀릴 이유가 없지? 식이 5x 빼기 y는 10이지. 예. 근데 봐봐. 쌤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A는 B는 C는 이라고 하는 3개짜리 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네 둘, 얘네 둘, 얘는 이렇게 풀어내기로 하지 않았어? 아니야? 맞아. 그치?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뭐냐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어디일지 몰라.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물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낸다잖아.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잖아.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이 이거야. 근데 재준아, 왜 시켜준 대로 왜 안 하냐는 거야. 근데 여기 바꿔도 돼. 어느 타이밍에 바꿔도 된다고 했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근데 자 봐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론 봐봐. 네가 한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쌤이 A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B를 쓰면 이렇게 쓰기로 하고 C를 쓰면 이렇게 쓰기로 했어. 예. 예시를 들어보자고. 근데 재준이는 이렇게 쓴 거야. A, B, C 이렇게 쓴 거야. 왜? 본인은 이 모양이 이해가 돼.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게. 그지? 근데 나중에 뭐 비약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기호를 따로 배웠어. 이건 A고 이건 알파야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다 다시 고쳐. 쌤이 네가 한 방식을 몰라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지? 근데 뭐를 확인하고 싶었냐면은 재준이 이 부분이 지금 나한테 계속 걸려. 나는 이 세 개가 같다라고 하는 이 연속된 식을 둘둘 분리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해됐어? 예.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R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R을 외쳐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싱크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몇 개를 쏟아내도 여러분들이 하잖아. 근데 지금 재준아 봐봐. 하나만 봐도 삐그덕거리는데 내가 100개가 하면 얼마나 삐그덕거리겠어. 내가 가이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안 오는데. 그럼 쌤이랑 왜 해?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면.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줘야 돼. 내가 한 번도 얘기하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야. 알아. 근데 지금 효율적인 방법을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말을 들으라고. 3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먼저.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뭐래? 아래쪽에 봤더니 x와 y 값의 비율이 몇 대 몇을 만족을 한대? 2대 5를 만족을 한대. 그러면 그대로 정리해주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2y를
5x라고 할 수 있겠지. 예. 그럼 그대로 여기 나왔는데 얘를 풀 수가 없지. 얘를 풀 수가 없지. 예. 왜? 뭐 때문에 얘를 풀 수가 없어? A. 문자 A가 있잖아 지금. 그치? A라고 하는 문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식을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다른 식이 개입하기로 했었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지수가 x,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는 문제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식 하나는 무조건 온전하게 줘. 자, 잘 들어야 돼. 봐봐. x, y 이외의 문자가 하나다. 그럼 식이 하나는 온전해야 돼. x, y 이외의 문자가 두 개가 숨어 있다. 그러면은 식이 온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대신 정보가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좀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다시 한번 지금은 미지수가 몇 개야? x, y에 a도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 정보가 최소 하나는 더 있어줘야 한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정리를 일단은 해볼 건데 y라고 하는 문자를 일단은 x로 바꿔볼게요. 됐지? 그럼 어떻게 돼? y는 2분의 5x 이런 식으로 y에다가 대입을 해서 x로 정리를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은 쫓아가주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데, 자 더 가볼게. 여기 전개해볼게. 여기 그대로 어떻게 돼? 여기는 ax 더하기 5x 근데 y가 2분의 5x니까 그대로 대입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0y는 8이다. 됐슈? 됐어요? 마이너스 10x. 뭐야 마이너스 썼어. y 자리에다가 이 약분해서 대입하면은 10x는 8이 되겠지. 예. 됐죠? 이쪽도 그대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x y 자리에다가 2분의 5x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플러스 2분의 15x가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 됐어요? 예. 주식을 뭐 해볼까? 더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둘이 어떻게 돼? 없어져. 오케이? 그럼 더했더니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마이너스 5x 더하기 2분의 15x가 1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양쪽에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0x 더하기 15x는 20. 그래서 5x가 20이 되려면 만족하는 x는 4가 만족이 되어야 한다. x 값이 4를 만족을 했으면 y 값이 몇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 y 값이 10을 만족을 해줘야 한다. x값이 4고 y값이 10이 나왔어. 뭐 해줘? 다 대입해봐. 여기다가 4, 10 대입해도 10 맞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4a 더하기 30 더하기 8이 되겠고, 계산 결과가 10이 나오려면은 이쪽이 38이니까 a값이 7을 만족을 해야 하겠지. 있어요? 어려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네가 했던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 게 맞아. 거기는 x, y 값이 온전하게 뿅 하고 나와지거든.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자 봐봐. 얘는 얘의 꼴을 결국은 우리가 약속했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얘네 둘을 해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수학 공부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분명히 얘기했어. 아니 왜 내가 한 방법이 틀렸다고 하지? 이게 아니야. 이해돼? 틀렸다는 게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하지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한 방법으로 일단 풀자고. 문제가 어려워도. 오케이? 이건 더 보셔야 됩니다. 또요. 664번. 자 봐봐. 윤호는 A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뭐는 제대로 간다는 얘기야? B. 그래 B는 제대로 본 거야. 그렇게 해서 X가 1, Y가 1을 얻었으니까 X에다가 Y에다가 각각의 1을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럼 B가 뭐여야 돼? 3이어야 돼. 어려워요? 다시 끝났지 그러면? 더 할 얘기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또요? 더 해야 돼? 677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과정 하면서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눈앞에 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냐면은 정리를 하는 단계가 몇 단계가 더 이렇게 남아있다 정도예요. 쌤이 아직은 몇 번 얘기 한 적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문제들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뭘 하나를 던져 내가 제일 극혐하고 제일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딱 하나가 있어. 수학 문제를 풀 때 바로 백지인 상태에서 질문은 의미가 없어. 뭐 써있어? 썼는데 다 틀려가지고 지웠어. 자, 그게 백지야. 백지야. 그건 질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통과했으면 좋겠어. 고2 되고 고3 되면 이해한다. 쌤 말을. 근데 지금은 아직 3년이 남았잖아. 그게. 그 사이에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야. 봐봐. 질문은 뭐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궁금한 것이. 궁금한 걸 들으려고 하는 거야? 설명. 설명. 조금 더. 알아야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만약에 봐봐. 선생님 하고 뭘 물어볼 거야. 그럼 뭐 아무거나 물어봐봐 한번. 진짜 아무거나 그냥 간단한 거 물어보라고. 3 곱하기 3은 9야. 자, 잘 봐. 이게 질문인 거야. 질문은 뭐야? 뭐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답.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봐봐. 677번에서 너의 질문은 뭐야? 2랑 4를 어떻게 없애는지. 어떻게 없애는지?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난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거듭 제곱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4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해지. 그걸 못해? 아니. 그럼 그걸 원래 했어? 네. 그럼 왜 지웠어? 정답에 틀리면 다시 답이 틀리면은 네가 이걸 봤을 때 얘 여기를 바꾸는 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 아니야. 그리고 봐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봐야 알지 않아? 야, 이건 네 생각이 틀렸어. 자,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질문은 뭐를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맞는지를 질문을 해야 돼. 네가 생각하는 게 뭔데? 유선이가 생각하는 게 뭔데?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고 4가 2의 제곱으로 바뀌었어 여기 안쪽이. 그럼 이런 모양이 됐겠죠. 그럼 그대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곱하기 2의 2y 빼기 2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또한 우변의 16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의 4제곱. 이걸 몰라서 질문한 거야? 아니 일단 이게 아니야. 이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야? 네. 그럼 여기까지는 왔었어야 하지 않냐는 거야. 그거 말고 이걸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근데 지금 2랑 2의 x 플러스 1제곱과 2의 2y 빼기 2제곱을 둘이 어떻게 했어? 곱했잖아. 그럼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겠지. 그럼 더 해주면 어떻게 돼?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2y 빼기 2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 이건 할 수 있었어? 이거 했어? 그러면 봐봐. 질문이 뭐였었던 거야? 이걸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게 질문이었어야 되지 않아? 그래야 내가 답을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얘기할게. 얘를 이걸로 바꿀 수 있었다며. 근데 너는 여기부터 물어보잖아. 이걸 왜 물어보냐는 거야, 생리는. 그럼 반대쪽도 2의 4제곱이니까 뭐가 같으면 돼? 지수의 값의 결과가 같으면 되겠지. 고칠 건 아직 남았지 더? 두께 일단. 일단 넘어가. 네. 더 봐야 되겠지. 자, 우리 여유 있을 때 활용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속시 전까지만 좀 보도록 합시다. 간결하게. 응? 자, 쌤 오늘 이번에도 좀 속도감은 좀 있을 거거든. 넘어가고 일단. 자, 봐봐.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 범위가 연립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의 활용 파트야. 그치? 뭐 지금 뭐 세준이 부등식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연립방정식은 대충 이런 식으로 쓰이지. 뭐뭐뭐 x, 뭐뭐뭐 y, 뭐뭐뭐 x, 뭐뭐뭐 y 뭐 이런 식으로 쓰일 거야. 그치? 근데 높은 확률로 x 더하기 y나 x 빼기 y라는 공식이 무조건 출현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읽어보면 두 수의 합은 몇이고? 49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를 4라고 한대. 이때 x를 두 수 중 큰 수로 y를 작은 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x 더하기 y가 49라는 식 하나가 등장해. 자, 이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가 4래. 여기서 뭐를 사용할 거냐면은 검산식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큰 수는 작은 수 곱하기 2 플러스 4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x 야야야야야. x는 y 곱하기 2 플러스 4다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 그치? 초등학교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봐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4. 요거는 좀 이해되지? 됐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검산식. 2y 플러스 4 는 그게 이렇게가 되겠지. 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푸는 건 이미 앞에서 다 정리가 됐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가보자. 그럼 여기가 x는 2y 더하기 4거든? 맞지? 자, x랑 y는 뭐면 될까? x는 34고
Y는 15. x가 34고 y가 15. 15 더하면 됐고 2배 하면 됐네. 됐어? 우리 원래 하던 거 그거야. 자, 잘 봐. 앞에서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고 왔잖아. 왜? 이 활용은 답이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잘 잡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주기도 해야 한다는 거야.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나올 확률 좀 높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래. 그럼 x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 10x. 10 플러스 x를 10 플러스 x로 잡아? 한글 열심히 쓰세요. x를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의 10의 자릿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를 뭘로 잡으면 될까? 두 자리 자연수에 뭘로 잡아? 1의 자릿수로 잡아줘야 되겠지.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 봐야 돼. 이거 뭐야? 해설지야. 뭐야? 내가 뭐 해설지 외워서 준비해 온 거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 이거 뭐, 그지? 내가 뭐 외워서 갖고 다닐까? 근데 어때? 똑같이 쓰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등한시 하는 저 한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중요해. 근데 다들 좀 등한시 하는 느낌들도 좀 없지 않아 있어.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 풀러 가보면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 더하기 y가 몇이다? 10이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줄 이때 뭐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처음 수. 그럼 처음 수가 뭘까? x가 두 자리 자릿수에 10의 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10x 와 그 다음에 y 자릿수니까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 알고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보고서 만든 거야? 그래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해돼? 원래 수가 뭐라고? 원래 수라고 쓸게. 원래 수가 뭐라고? 10x 플러스 y.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10의 자릿수가 3이었고 1의 자리 숫자가 7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지. 뭐라고? 37이라고. 그럼 10의 자릿수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실수.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x랑 y를 곱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바로 30 더하기 7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또한 30 더하기 7의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 다시 가볼게요. 그럼 뭐라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럼 바꾼 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10 y 더하기 x 이렇게 생겼겠지. 자, 다시 바꾼 수는 누구보다? 처음 수 처음 수 누구? 10x 더하기 y보다 54 가 더 크대. 그러니까 얘가 같으려면 54가 어디 쪽에 붙어 있어야 돼? 왼쪽에 왼쪽에 붙어 있어야 돼. 글씨 다시 읽어봐요.
맞아? 네. 맞아? 얘가 박분수 아니야? 얘가 처음수 아니야? 아, 아니야? 처음 수에 54. 보여? 지금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근데 쌤도 솔직히 나도 초등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들어봐. 쌤 내 딸이 4학년이거든. 근데 어려워해. 4학년부터 되게 수학 어려워하는 거 쌤도 알고 있으니까 막 곱셈 같은 거 나오고 너 저번에 쌤이 나누기 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 처음에. 그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런데 봐봐. 거기 문제들 보잖아. 뭐 있을 것 같아? 이런 활용 문제 있어. 엄마들은 보면은 그래. 엄마들은 아 이거 왜 못 풀어? 농담 아니라 엄마들 풀으라고 하잖아. 못 풀어. 이건 하지. 계산하는 건 하지. 어? 이런 건 하지. 이런 건 해. 이게 아무리 많이 붙어도 이건 한다고. 개념이 올림 계산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된 상태부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니네 봤어? 분명히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얘가 바꾼수고 얘가 처음 수인 걸 몰랐어? 아니지. 근데 그걸 쓰고 났더니 아니네 이쪽이네 이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문제일까? 요 문제 글을 잘 잘 못 봤다? 좀 더 디테일하게 쌤 생각으로 얘기를 해볼게. 읽어서 받아들여지질 않았는데 너희는 도망간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자 이제 풀게요. 이런 느낌이야. 계속 쳐다보고 박군수 처음부터 미친놈처럼 해야 돼. 이렇게 맞는지도 확인해야 돼. 처음수 보다 이게 보다가 어려운 거 아니야? 보다가 어려운 거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니까. 4학년 거 교과서를 봐도 초등학생 교과서를 봐도 저 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 그게 핵심이야. 근데 어떻게? 대충 틀렸어.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고. 나는 좀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생각해봐.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울 때 그거 틀리는 건 실수라고 잘 안 하지 않나? 아직 좀 덜 외워졌다고 한다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뭐 요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국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잘 이해 안 돼. 그러면은 틀린 걸 가지고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수학은 왜 틀리는 거 다 실수래? 봐봐. 왜 그런지 알아? 54가 나와 있는데 위치만 바뀌어서 위치가 바뀐 거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야, 정답이 3이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거야. 맞다. 이게 아니야. 엄청난 차이인 거야. 엄청난 차이야.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9x 더하기 9y가 54가 되겠고 양쪽에다가 9를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계산해보면 y랑 x랑 y가 뭐여야 될까 그러면? x는 2고 y는 그래서 처음수가 뭐여야 돼? 청수 28. 28이어야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얘기할게. 활용 그냥 대충 볼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충 볼 문제가 아니고 대충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 x, y 잡는 것부터도
대충대충 볼 문제가 아니고 그때까지 더 자꾸 한 줄 한 줄 써주려고 해야 돼. 해설지가 나간 이유가 저거를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라는 점 좀 더 가봅시다. 자, x를 뭐로 잡을까? 아버지. 아버지? 아빠가 x야? x에다 가둬버려? x로 잘라버려? 아버지 나이. 아버지 나이? 남은 시간이 더 읽어. 뭘 날 봐. 아버지 나이? 부족해. 현재 아버지 나이. 현재. 아버지 나이. 그래, x는 현재 아버지 나이야. 그럼 y를 뭘로 잡아줘야 될까? 현재 아들의 현재 아들의 나이입니다. 그럼 식 하나를 뭘 세울 수 있을까? X 빼기 Y. x 빼기 y가 30 좋아요. 이 시간도 바빠야 돼. 더 읽어야 돼. 어? 자, 참고로 민성이는 알겠지만 나는 이거 활용했는데 한 큐에 만약에 안 됐잖아. 난 포기합니다. 활용은. 왜? 한 큐에 안 되면 못해. 근데 내가 좀 잔인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딱 중간 때는 데뷔도 안 했잖아. 솔직히 끝에는 했지만 알고 있지. 안 한 이유는 뭐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그지? 근데 이쪽은 그 정도로 부단하게 노력이 필요해. 이거 시간 엄청 들어. 어? 또 다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15년 현재 아버지. 어떻게 세울까? 년 후에 근데 잠깐 봐봐. 지금 뭐 말로 해서 그렇긴 하지만 재준이 지금 그 스타일이 나는 솔직히 되게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복이 초반에가 많이 돼야 돼.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15년 후에 아버지 나이니까 현재 아버지 나이가 X라고 하니까 X에다가 15를 더하면은 니 혼자 생각하는 거 알겠고 빨리 식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X X 더하기 10 15는 x 더하기 15 는 2Y 아들의 나이가 현재 Y니까 그게 2배니까 2Y 2y 동의합니까? 틀렸는데. EY 플러스 15. 이거 맞아?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면 빨리 고쳐야지. 어떡할게요. 근데 더 읽어야 돼. 야, 얘들아, 더 읽어야 돼. 수학 독해는 이게 활용 이 독해는 엄청나. 니네가 생각하는 거 더 읽어야 돼. 아직도 못 받아들일 것 같아. X 플러스 15는 Y 플러스 15의 2배 y 플러스 15에 2 괄호 열고 y 플러스 15. 왜 그래? 봐봐. 지금부터 15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부터 15년 후라고 했을 때 아버지랑 아들을 둘 다 15년 뒤로 보낸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왜 그냥 EY가 나온 거야? 그냥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냥 지금 아들 나이의 2배인
우변을 2y라고 하려고 하면 여기 사이에 무슨 말을 썼어야 할까? 15년 민성이 지금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시기 1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시기 되려면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받아들인 거 맞아? 너 이걸 대답한 거 맞아? 왜 안 들어? 하나도. 식을 이렇게 세우려면 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현재. 맞아요. 현재의 아들의 나이에 2배가 되는 걸 얘기를 해야지. 야, 근데 봐봐. 생각해봐라, 얘들아. 어차피 XY를 현재의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로 잡았잖아. 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X랑 Y가 헷갈리는 대목이 뭐야? 15년이 지났는지 아닌지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서 여기 아래식을 이렇게 EY라고 표현을 했을 때 혹시 아들이 15년이 지난 후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따져보지 않잖아.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마치 한 번만 보면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처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오래 걸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곱씹어야 돼. 근데 쌤이 느끼는 건 이거야. 쌤도 20년 동안 막 이게 똑같은 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걸 내가 얘기해 준다고 될 문제는 아니야. 활용이 특히나. 그러니까 쌤이 얘기를 해줘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 활용 개념은 읽고 이해한다야. 근데 문제의 상황이 모조리 다 달라. 그러니까 대표 문제들은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바뀐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대표 문제들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 문제처럼 나온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로 방향성을 잡아야 맞지 않냐는 거야. 이야기가 어렵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아니고 이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자, 다시 다시 가볼게요. XY를 뭘로 잡을까? 729번. X를 어른의 수 X를 어른의 수 부족해. 어른의 수야?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른 수야? 공원에 입장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해 보이기는 하지만 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단 하나의 단어로 그냥 뭐야 이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더 읽어. 처음에 XY를 잡을 때 시간을 온전하게 쓰라는 거야. 문제가 다 녹아있게 XY를 잡았을 때 이미 문제에 대한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식 세울 준비가 돼서 이런 느낌이 날 때까지. X 뭘로 잡을까? 이 공원에 입장하는 공원에 입장하는. 어른의 수인데. 그래 그거야. 왜? 근데 뭐 아니, 공원에 입장하려고 하는 어른 수야. 별거 아니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이거 써야 돼. 공원에 입장하는 이번 어린이 수가 되겠죠. 그럼 식 세워볼까? 무조건 쉬운 거 먼저. 웬만하면 x 더하기 y나 x 빼기 y가 있을 거야. 뭐로 잡을까? 이거 식 일단 뭐 쓸 수 있어? X x 플러스 y는 20. 20이 되겠지. 또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1800x 플러스 600Y는 플러스 600y는 8,000. 자, 잘 봐. 잘 대답해서 너무 좋아. 자, 잘 봐. 요거 1800x 할 때 이 x 지금 이 개념 썼어 안 썼어? 썼지.
썼지. 이 느낌만 나면 돼. 이건 좀 쉬운 문제인 거 맞아. 근데 끝에까지 썼던 x, y를 잡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남아서 쓰이는 느낌이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도 계속 보는 거야. 계속. 어? 또요. 133입니다. 놀지마 이 시간에 빨리빨리 보고. 내가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더 읽어. 어? 읽으면서 이제 태연하게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러고 x를 뭘로 잡을까? 둘레의 길이가 46cm 직사각형의 가로. 자, 일단 너무 잘했는데 이 정보는 식을 세울 때 사용할 정보여서 그건 패스. 오케이? 그건 패스. 직사각형의 가로. 그런 정도면 충분해. 현재 직사각형이 다른 거 없이 직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y를 뭘로 잡을 수 있어? 직사각형의 뭐의 길이? 세로의 길이. 한 번 더 가볼까? 733이야. 봐요. 어때?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짜릿하기도 해. 아, 내가 했던 게 더, 야 하나 더 가볼까? 뭐였어 아까 몇 번이었어 저? 7, 1번, 7, 9번입니다. 이거지. 봐봐. 어때? x, y 잡은 거 봐봐. 똑같아. 얘네들은 바보야? 얘네들은 어른 x면 y라고 안 했잖아. 분명히 공원에 공원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뭐 문제 자체가 이미 공원에만 입장을 하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입장한 어른이. 얘네들은 바보야? 잉크가 남아 돌아가지고 저 입장한 쓰는 거 같아. 아 여기 칸이 남네 입장한 꼭 써. 이게 아니야.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응? 자 그럼 식 세워볼까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일단? x 더하기 y에 곱하기 y의 y를 Y. 2배 의 2배가 뭐다? 는 40.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가로의 x는 세로의 길이 2y 빼기 1. 맞아? 맞아? 예. 맞아? 네. 맞아? 인성이 맞아? 2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1은 y? x가 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여기 읽은 거 맞아 너는? 가로의 길이가 x 아니야? 세로의 길이는 y 아니야? 세로의 길이의 몇 배보다? 네. 몇 배보다? 근데 이게 맞아? 응? 네. 맞아? 이거라면 2x 빼기 1은 y라. 최준이 이거 맞아? 저는 맞다고 확실하게. 민성이는 이거 맞아? 그럼 이거 맞아? 맞아요. 뭐 4번 물어보면 바뀌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활용 부분은 내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익숙하게 했었던 단어도 아니고 그냥 그 느낌이 들어야 돼. 읽고 하라는 대로 식을 세운다야. 얘네들은 안 바뀌거든.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어? 무슨 뜻이야? 써있는 대로 안 보고 있는 거야. 당신이. 어? 민성이가 안 보고 있는 거라고. 가로의 길이 아까 x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 근데 세로의 길이가 y면은 하다못해 2y가 나왔는데 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내가 못해줘. 재준이는 반대로 지금 너무 잘해준 부분이 뭐냐면 좀 흔들릴만 하거든. 맞아? 내가 앞에서 또 위쪽에서 맞아? 지금 이게 맞냐? 하면서 막 좀 압박을 좀 이렇게 쫄아가지고 괜히 틀려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느낌이 나야 돼. 본인이 아무리 봐도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면서. 풀이는 안 합니다. 자, 다시 x랑 y를 어떻게 잡을까요? x를 뭘로 잡아볼까? 자, x를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지민이가 이긴 횟수라고 잡도록 합시다. 그럼 y를 뭘로 잡으면 될까?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지수가 이기는 좋아요. 이번에는 지수가 이긴 횟수로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질문. 지민이가 몇 번 이겼어? 지민이가 몇 번 이겼어? 미치겠네. 왜? 지금은 알 수가 써있는 거 아니야? 지민이는 X번 이겼습니다. 없는데 어? 왜 12번이라고 했어? 이긴 사람이 두 개나씩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 이긴 사람이 두 개나씩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 2에다가 그냥 10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을 곱하면 뭐에다가? 2에다가 12를 곱했다고? 그러면은 24 아니야? 그 21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24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봐봐. 여기 어디에 여기다가 12를 곱해야 되는 이유가 써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왜 곱한 거야? 21계단을 21계단을 올라갔다고 어디 써 있어? 지민이가 처음 미치고 어. 21계단을 어. 올라가 있었다.
올라가 있었다라고 했지 올라간 게 21계단이라는 건 아니지 않아? 네. 재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이해돼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봐봐 지금 민사이가 주장을 한 건 21개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소스야. 지금 재준이는 잘 되거든 생각보다. 근데 민사이가 네가 이게 좀 많이 약해 문제 읽기 스킬이. 자 다시 읽어볼게. 첫 번째 줄 끝에 어떤 사람은?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은 몇 계단씩 올라간대? 이게 다시. 두 계단씩. 두 계단씩. 이 계단 좀 이상하지? 어? 너 페이지. 두 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계는 한 계단씩 내려오기로 했잖아. 네. 그치?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기면 두 계단씩 올라가고 해봤지 게임. 지면 한 칸 내려가고 이기면 올라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해봤을 거 아니야. 아, 뭔지 알잖아. 그럼 해봤다고 해. 이씨. 그치? 그거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후 지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1계단의 위에 있었던 거야. 처음 위치보다. 그러면 얘가 지민이가 30계단을 올라갔다가 9계단을 내려왔는지 100계단을 올라갔다가 79계단을 내려왔는지 알아? 근데 너는 이미 21계단을 올라갈 때 이미 올라간 게 12번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21 계단을 올라가 있거든. 근데 쌤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야? 21계단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 올라간 계단이 21계단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이해 안 된 거야? 그럼 거기에서 12번을 이겼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얘가 13번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14번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15번을 이기는 걸 수도 있지 않아?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고. 어디?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없는데 혼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못해 활용. 수학 못해 이러면. 어? 그 국어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영어 지문 같은 거에서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에서 얘기하는 문학이야. 내가 복수의 펜을 들고 민성이를 파란색 펜을 들고 민성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요즘은 뭐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란색 펜을 들고 있다는 게 약간의 뭔가 서슬퍼런 그런 마음, 그치? 문학작가는 이런 걸 막 약간 표현을 하잖아, 그치? 내가 괜히 파란색, 또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되게 막 분노하고 있다는 걸 상징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본 적이 있지, 그치? 이런 느낌은 어때?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야, 그치? 근데 지금 너 어떻게 풀고 있어? 지민이랑 지수 가위바위보 하는데 지민이가 12번 이겼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민이 12번만 이겨야 돼. 13번 안 돼. 누가 그런 문제? 아니야. 그거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자, 가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지민이는 몇 번 이겼다? X번 이겼다. 그럼 지민이는 몇 번 졌다? Y번? Y. 왜 끝을 올려? 아니 왜 끝을 올리는 거야 대체? Y번?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상아, 너 여기 X 대답했으니까 그냥 Y 대답한 거 맞지? 아니. 왜 지민이가 진 게 Y번이야?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거 보고 뭘 써져 있는데? 위에 최준이, 지민이가 몇 번 졌어? Y. 왜? 이기는 횟수가 X번 이겼으니까 Y번. 그쵸.
아 철수가 이겼으니까. 네, 지민이가 이기면 올라가고 지수가 이기면 지민이가 내려가니까 지수가 이기는 횟수가 아니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봐봐 얘들아, 지민이가 Y번 졌겠지. 왜? 지수가 Y번을 이겼으니까. 그거 아니야?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가 왜 나와? 민성아 너 그냥 Y로 대답한 거 맞네 그러면. 어? 빨리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읽어주는 연습 시간이 매우 필요해.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 끝에까지 읽어주는 시간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민이가 몇 번 이겼어? X번. 지수가 몇 번 이겼어? Y번. 지수가 몇 번 졌어? X번. 왜 지수가 X번 졌어? 지수가 지면 지민이가 이기는 횟수가 지민이랑 지수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얘가 이긴 만큼 얘가 졌겠지. 얘가 진 만큼 얘가 이겼겠고. 자, 그럼 가봅시다. 결국은 지민이는 몇 번 이겼다? X번 이기고 Y번을 진 거지. 그렇지?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갔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간 거잖아. 그때 지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1계단을 움직였대. 몇 번 이겼고? X번을 이겼고. 근데 X번 이긴 만큼 몇 칸씩 올라갔어? 2칸씩 올라간 거야. 지민이는 Y번 졌는데 진 만큼 어떻게 됐어? 내려갔겠지. 이게 21이라.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지수는 Y번을 이겼고 X번을 져서 3계단을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안 쉬워. 활용 부분이 어려워. 근데 지금 쌤이 보는 눈에서 그래도 쌤이 보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좀 정확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번 숙제 할 때 민성이 이번에 뭐 3시간 정도? 아니 이거 한 6시간은 들어야 돼. 지금 수습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 가장 문제는 뭔지 알아? 네가 납득이 안 되는데 대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건 앞으로는 난 못 고쳐줘. 그냥 나는 그냥 계속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하는 순간밖에 없어. 아, 윤성이는 그냥 어차피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대답하니까 그냥 내가 전달해 주는 걸로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수학이 안 늘어. 근데 재준이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 괜찮은데 보고서 생각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정도에서 계속 반복시켜준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방향성은 좋을 것 같아. 민성이도 이번에 숙제 좀 걸릴 겁니다. 한 6시간 잡고 생각하면 맞을 거야. 양은 적지만 해설지도 보셔야 돼. 분명히 얘기할게. 연필로 해서 푼 다음에 볼펜 빨간색으로 한 번 더 풀어. 알겠지? 알겠지? 일요일까지는 끝내. 오케이? 자, 10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덜 나갈게요. 일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건 쌤이 그냥 바로 풀 거예요. 자, x를 이 별표 하나 쳐. 작년 남학생을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를 작년 여학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의 합이 몇 명이어야 돼?
410. 410명이어야 됩니다. 민성이는 지금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봤어야 돼, 읽었어야 되고 찾았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써. 그러니까 쌤이 한 번만 잔소리 할게. 네가 이해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읽어서 벌어지는 일이야. 스타트를 안 한다고. 얘가 5번 읽을 때 너는 한 번도 안 읽고 그래서 늦어지는 거야. 안 읽는다니까? 계속 읽어줘야 돼. 자, 다시. 그때 남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4%. 잘 봐. 몇 퍼센트? 4%. 4% 감소했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여학생은 몇 퍼센트? 5%가 증가했다. 5%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됐다? 2명이 감소했다. 자, 써져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 틀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양변에 100 곱해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가 410일 때 마이너스 4x 더하기 5y가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4x 더하기 4y가 1640이 되니까 더해주게 되면 9y가 1440. 만족하는 y 값이 1, 6, 0, 160이 되겠죠. 그럼 남학생이 몇 명이다? 250명이고. 자, 그럼 정답이 뭐야? 올해 여학생 수. 그럼 정답이 몇이야? 160에서 그치, 160이 아니야. 160이 뭐였어? 작년 여학생이잖아.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우리 지금 여학생은 몇 퍼센트가? 160명에서의 5%가, 다시 볼게, 5%가 증가했지. 됐어? 네. 됐어. 그럼 8명이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수는 168명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가감 없이 뭐다, 사실상 그냥 외우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